의사결정 계층과 타 응용 특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제는 7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의 1절 응용 모델 중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. 이번 주제의 목표는 우리가 앞에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의 7가지 어떤 특성 관계, 속성을 말씀드렸는데, 그것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특히 의사결정 계층 간의 의사결정 계층이 다른 특성, 속성들하고 관계가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목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이제 중간에 응용 분야와 그 다음에 평가 지표의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진 코어 부분이 있고, 그 주위에 7가지 속성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델이 보여지는데, 사실은 그러한 속성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.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요. 특히 그 중에서 의사결정 계층 속성이 다른 속성들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전체 모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의사결정 계층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, 의사결정 계층이 결정이 되면 어떤 다른 속성들이 그 의사결정 계층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, 그런 뜻입니다. 그 그림에 이제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. 그 표를 보시면 제일 좌측에 의사결정 계층 속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의사결정 속성이 이제 2개가 거기 들어있는데, 사실은 더 많을 수 있겠죠. 그런데 그 양극단, 가장 높은 쪽에 어떤 CEO, 관리 중심의 최고 의사결정자가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아래 단계는 가장 그 현장에 있는 뭐 실무 중심, 뭐 설계 기술자라든가 그런 의사결정자가 있겠죠. 그래서 그렇게 양끝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, 위쪽이 이제 높은 분야, 그 다음에 아래쪽이 낮은 분야,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 계층을 나눴을 때, 그 뒤에 이제 3개의 속성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면 기술적, 경영적이라는 게 있는데, 뭐 당연히 관리 중심, 또 높은 의사결정 수준을 갈수록 경영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실무 중심, 아래쪽으로 갈수록 기술적인 것이 많이 있겠죠. 그래서 CEO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에 관련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고, 그런 것들에 관련된 분석을 하기를 원할 것이고, 그 실무 중심자, 설계자들은 설계 문제,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아마 좋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2가지 측면에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. 두 번째, 이제 대내적, 대외적. 그래서 대내적, 대외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그 속성이 어떤 뜻이냐면, 그 제품 개발, 우리가 기준이 제품 개발이니까요. 제품 개발을 분석을 해서 다시 제품 개발에 영향을 주는, 그랬을 경우에 대내적, 그다음에 대외적이라는 것은 그 외 제품 개발 바깥쪽에 영향을 줄 때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용 같은 걸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러면, 물론 이제 뭐 제품 개발 자체에도 영향을 주겠지만,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품 개발 바깥쪽에 전체 기업의 어떤 경영이나 그런 데 영향을 준다고 쳤을 때 대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실무 중심이 되면 이제 대내적으로 되겠죠.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자기가 제품 개발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다시 그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대상 제품 구조죠. 역시 대상 제품 구조도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, 그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뭐 모델이라든가, 뭐 제품군, 패밀리라든가, 또는 뭐 제품 구성, 그 다음에
그런 높은 수준의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요. 반면에 이제 실무 중심에서는 구체적인 거, 뭐 부품 레벨이라든가 조립품 레벨이라든가 중간 조립품 레벨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겠죠.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 가지 속성이 서로 연관이 돼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그 의사결정 계층의 어떤 높이, 어디에 요구를 의사결정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뭐 기술적, 경영적, 대내적, 대외적, 그 다음에 대상 제품 구조 상의 어떤 결정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약간씩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 네 가지 같이 움직이는 네 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독립적인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뭐 결과 진행 중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결과는 그 경영적, 그러니까 의사 수준이 높은 거, 그 다음에 그 진행형은 아마 기술적인 게 높을 수 있는데 그거는 또 꼭 뭐 의사결정 수준이 높다 해서 그 진행형을 안 보는 건 또 아니니까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뺐습니다. 그리고 기술이라든가 제품 수명 주기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보다는 좀 영향이 덜한 그러한 속성들입니다. 거기 질문이 있는데요. 질문은 특정 제품 빅데이터 분석 활동을 통해 의사결정 계층 속성과 다른 특성과의 관계를 설명해보자.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봅시다. 그런 뜻 같은데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 변경 전달이라는 그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설계 변경 전달은 하나의 설계 변경 부품이 결정됐을 때 내가 이거랑 연관돼서 어떤 부품을 설계 변경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죠.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의사결정 계층을 먼저 한번 따져보면 이거는 굉장히 그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그러한 현장의 기술자들을 위한 어떤 분석이죠. 그래서 그 의사결정 계층이 실무 중심, 설계자 중심으로 맞춰져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경영적인 면에서 기술적인 면에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러한 분석이었고요. 그 다음에 대내적, 대외적도 역시 제품 개발 안쪽 대내적인 거에 즉 설계 변경 결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시 설계 변경에 쓰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부품 수준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의 아래 최하에 있는 구성 부품 정도 수준까지 내려갑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의사결정 계층이 다른 속성들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. 그 의사결정 계층이 결정이 되면 다른 속성들이 그런 그 속성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제에서는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모델에 우리가 7가지 속성들, 분류하는 데 필요한 특성, 속성들을 나열을 했었는데요. 그것들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연관관계가 많이 있다. 속성들 간에 그것이고요. 특히 그 중에서 의사결정 계층,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계층 중에서 누구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가 그런 특성이 다른 특성들, 기술적, 경영적 또는 뭐 내부적, 외부적 또는 대상 제품 구조 같은 그러한 다른 속성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친다.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